최근 학교 폭력 등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의 통계엔 폭력, 집단 괴롭힘에 의한 학생 자살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28일 한소망교회에서 열리는 예장통합총회에서는 목회 세습 논란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성 연구 헌의안이 또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목회자와 교회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교인 수 감소 추세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정부의 사학법 개정 시도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늘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 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큰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교육부 통계엔 폭력 집단 괴롭힘에 의한 학생 자살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 교사 운동은 청소년 자살 예방은 정확한 통계에서 시작된다며 제대로 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학생은 교육부 집계 기준 148명입니다. 5일마다 2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 해마다 우리 사회엔 100명이 훌쩍 넘는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원인 분석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교육부의 추정 원인별 학생 자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폭력과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은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단 괴롭힘과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살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정작 통계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좋은 교사 운동은 원인 미상에 포함된 상당수가 폭력과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끔찍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교육부가 학생들의 자살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 아이들이 왜 자살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만들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학생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건 학생들의 자살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또 교육부의 학생 자살 통계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령별 자살 통계 자료와 크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조사 대상 연령, 재외국민 등을 감안하더라도 2배 이상 차이 나는 통계는 믿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교육부를 향해 학생 자살 사안 보고 시 초기에 원인 미상으로 보고된 사안은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통계청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정확한 통계를 구하고 해마다 원인별 학생 자살 현황을 공개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예장통합총회 106회 정기총회가 오는 28일 한소망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목회 세습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성 연구 헌의안도 또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오는 28일 열리는 예장통합총회 제106회 정기총회는 하루의 짧은 일정이지만 논의되는 안건은 묵직합니다. 수년간 통합총회에서 시끄러웠던 명성교회 세습 문제와 관련해 세습방지법을 그대로 둔 채 세습을 허용하는 시행규정 개정안이 상정돼 논란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헌법위원회는 담임 목사 5년 경과 후 아들의 세습이 가능하도록 한 시행규정안을 내놔 총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명성교회의 세습을 전격 허용했던 수습전권위원회는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 동남노회의 갈등 해결 차원에서 노회의 분립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연이어 보도되는 목회자 성범죄 예방을 위해 목사 임직 때부터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헌의안도 제출됐습니다. 서울노회는 목사 임직자들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에 법 개정을 청원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복지와 교육, 체육, 학원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위해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목사 임직을 청원할 때 본인의 성범죄 경력을 자필로 기록해 면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신학교의 성윤리,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필수 과목을 개설해 이수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현재 통합총회는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목회자 징계 규정을 마련했으며 성폭력 특별 법안을 제출해 제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조사를 요구하는 헌의안이 지난 백사회에 이어서 올해도 올라왔습니다. 전북노회 등 3개 노회는 전광훈 목사가 반인륜적 언행과 코로나19 방역 방해 등으로 한국 사회와 교회를 심각하게 혼란하게 하고 있다면서 전광훈 목사의 신학과 정치적 편향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통합총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조사 청원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자비량 목회에 대한 허용과 공유교회 제도의 허용 여부도 이번 총회에서 논의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목회자와 교회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교인 수 감소 추세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교인은 모두 239만 2,919명으로 지난해보다 11만 4,066명이 감소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2019년에도 4만 7,242명이 줄어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교인 28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이래 5년 동안 40만 명 정도 감소한 겁니다. 예장통합총회는 10년째 교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와 교회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전년도와 비교해 275명이, 교회는 53개 늘었습니다. 목회자와 교회가 증가하는 반면 교인 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예장통합총회뿐만이 아닙니다. 기장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총 교인 수는 2020년 기준 21만 5,617명으로 2019년 기준 22만 3,571명보다 7,954명이 감소했습니다. 기장총회 역시 교회는 6개, 목회자는 38명 증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도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예년보다 교인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2020년 기준 교인 수가 4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난 2009년 56만 8,08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9년째 감소 추세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목회자는 증가하는데 교인 수는 감소하는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교단 총회는 교인 수 감소를 걱정만 할 뿐 대책 마련에는 미온적입니다. 특히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어제 100주년 기념관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정부의 사학법 개정 시도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총과 미션 네트워크는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기독교 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양 단체는 기독교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과 기독교 사학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정책 활동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9일에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이 어려운 대한민국을 가장 잘 이끌어갈 적합한 대통령감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예비 후보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모든 후보가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점입니다. 전후 상황과 맥락을 보면 분명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질문 앞에서도 사진 기자들 앞에서는 활짝 웃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또한
서민 친화적이고 열린 의식을 가진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보여주는 노력들은 때로는 눈물겹게까지 합니다. 이미지는 의미 전달의 핵심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이미지와 관련하여 한국 교회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모든 교회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지금 공공의 적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일상이 회복되면 성도들의 교회 출석 상황과 앞으로 복음 전도의 상황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큰 이슈입니다. 이미지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과잉과 조작의 방향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말아야 하겠지만 21세기는 분명히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이런 점에서 과연 지역사회 속에 서 있는 개교회의 이미지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전체의 이미지는 어떻게 각인되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세워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시기적으로 9월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총회가 열리는 때입니다. 각 교단의 총회 헌법을 보면 총회는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단 총회가 산하 전국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교회에 대하여 입법, 사법, 행정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권위를 가진 총회를 열면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결의하고 산하 교회에 제시하지 못한다면 전국의 교회는 교회를 향해 날선 시각을 가진 지금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비슷한 상황이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쇠락의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힘을 모으고 비상할 기회를 가지느냐의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 각 교단 총회는 소비적인 논란만 있는 총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하고 실제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총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가 책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한국교회의 역사적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한국기독교 사적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의 책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북콘서트가 포항제일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는 게 마땅한데 그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안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쭉 하면서 오늘까지 제가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목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북콘서트는 포항제일교회와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 포항CBS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역사적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한국기독교 사적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 회장으로 손산문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함께 하신 이 귀한 역사들을 저희들이 더욱더 잘 보존하고 또 우리 시대에 더욱더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창립총회에서 예장통합총회장 신정호 목사는 교회 역사를 찾아내고 발굴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식비 마련이 어려운 기숙사 신학생들을 위한 사랑의 다리 놓기 캠페인 후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신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생 식당의 조식과 석식이 중단되면서 기숙사생들이 외부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학생들을 위한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아신대학교 정홍열 신임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신대가 오랫동안 감당해온 외국인 학생 교육과 파송 사역을 강화해서 선교 현장에 맞는 효율적 세계 선교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장은 또 선교사 은퇴 마을 조성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 캠프 운영, 세계 지역 연구소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외 선교 강화를 위한 기틀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사 모임인 좋은교사 운동이 성명을 내고 고 황준혁 교사 사망에 대해 정부가 순직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좋은교사 운동은 성명에서 올해 24살의 황준혁 선생은 기무라병이라는 기저질환이 있음에도 강단에서 서야 하고 또 제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백신 접종을 맞았다면서 이는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대 대선의 시대 정신을 묻는다란 주제로 특별 포럼을 개최합니다. 오는 30일 1차 포럼은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와 고려대 이준일 교수가 공정 그 너머 우리 시대의 담론을 묻다를 제목으로 발제하며 기윤식 유튜브 채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낮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또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클 것으로 보여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